간다? 네. 자, 144쪽 보시면 얘들아 속도와 가속도고요. 이번에 마지막 활용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얘들아 이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이제부터는 x축이 이제부터야. x축이 시간축이 1분, 2분, 3분 오늘 1시간, 2시간 어떤 시간인 겁니다. 근데 시간의 변수는 주로 앞에 있잖아. 시간의 보자고요. t. 그래서 주로 t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x축을 그냥 시간으로 볼 거예요. 오케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도윤아. 시간축이야. 그 다음에 y축은요. 이제부터 어떤 물체에 놓인 곳, 위치라고 부를 거거든요. 위치부터 알아야 돼요. 다시 위치 에너지. 위치축. 다시 시간축 그 물건의 위치축인 거야. 괜찮니? 네. 따라오고 있어? 잘 들어봐. 자,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서로 다른 축이 있었던 거야. 이거는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 t축. 그 다음은 여기는 일직선상을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고 치자. 다시 x축 두 개를 이렇게 꼬아서 그린 거라고. 근데 떼서 보자고 일단. 일단 떼서 보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0으로부터 몇 분 후에. 그 다음은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고 치자고 상상해봐. 물건이 있어. 오케이? 따라오니? 자 그러면 우리 위치축은 주로 x축처럼 보이기 때문에 x축으로 볼 겁니다. t축과 x축이야. 그래서니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1분 뒤 그 물건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치자. 매핑 대응하고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t가 이만큼이면 그때 물건의 위치도 어디고 바뀌겠죠. 이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관계를 오늘부터는 제대로 봐. x축에서 움직인다. 괄호 열고 t라고 봅니다. 자, xt. 마치 근데 fx인 거예요. 그냥 기호인 거예요. 기호. x에 대한 규칙. x에 대한 규칙이고 그냥 시간에 따른 규칙을 x축에서 움직이면 어떤 물건이 있을 거라고. 괜찮니? 이해돼? xt는 이제부터 위치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치.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건의 위치를 x축과 y축에다가 포개어서 그리면 대충 요런 곡선이 있다고 치자.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인 거예요. 시간이 변함에 따른 그 물건의 위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린 거예요. 따라옵니까? 네. 느낌 알겠어? 네. 따라오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간다? 만약에 그러면 얘들아 이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면 적당한 시간 A로부터 적당한 시간 B가 될 때까지의 이 지나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점의 위치가 여기 Y축 상에서 다른 Y축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양끝점을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처음 각각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과학 시간에 배웠죠. 바로 평균 속력이에요. 자, 다시 평균적인 속력.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죠. 이게 뭐였어? 너희가 알던 그거야. 과속시간. 물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속력의 공식이 뭐였어? 속력이 뭐였어? 시간분의 거리였잖아. 이게 그거라고. 시간 걸린 시간분의 걸린 거리를 나눈 정도를 사람들은 그냥 평균 속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괜찮니? 자, 근데 평균 속력에 단점이 있어. 왜? 시간이 충분하잖아. 시간이 너무 충분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평균에 살고 있나요? 평균 속력에 살고 있니? 아니요. 평균 속력은 대표값이야. 그냥 빠른 정도를 대표로 나타낸 어떤 수치라고. 실제로는 평균치가 안 되잖아. 이해돼? 어떤 사람은 자 아버지 오늘 설날이니까 할머니 때 갑시다 했을 때 빨리 가시다가 천천히 가시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솔직히 억지잖아. 그렇지 않아? 나 계속 40만 그래도 등산도.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물건들의 어떤 속도 증가한 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니?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 평균 속력은 딱히 얻어낼 정보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평균 속력이라는 건 일단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거는 전체 분의 어떤 걸린 시간분의 걸린 거리니까 각각의 점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이 각각의 점을 반영한 게 아니잖아. 그냥 처음 것만 본 거잖아.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 네. 이해됐어? 그래서 뭐 하자?
수학자들은 평균적인 속력, 즉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이야. 간 거리, 그때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위치의 차이. 거리를 사람들은 이제 속력이라고 불렀지만 그때 부른 속력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걸 도입합니다. 뉴턴이 그때 말했습니다. 바로 미분을 해보자. 자, 뭐냐면 얘들아, 이제부터 순간 속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순간 괄호의 속력입니다. 자, 수학에서 말하는 속력은 이제부터는 순간이에요. 순간 속력, 순간 속력, 순간 속력. 평균 속력은 재미가 없다고. 오케이? 그럼 순간 속력의 의미는 뭘까요? 그 물건을 살짝 빠른 정도. 다시 그 물건이 엄청 짧은 시간 동안 빨리 가려는 경향. 그 해가 뭐가 있을까? 우리 앞에 배웠던 바로 미분계수랑 같은 말로 보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한 시간마다 하나의 시간마다 그 움직이는 물체의 접선을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정확히 움직임은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대표값을 이제는 양쪽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점마다 어떤 네모라는 위치에서 그 물건의 빠른 정도를 곡선 말고 접선에 근사시키면 충분히 순간적인 속력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애초에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니까?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를 보는 거니까 가까워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이래니 순간적인 속도를 암시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까? 따라서 뭐 하자? 이겁니다. 잘 드세요. 표현 이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약속을 할 겁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물건이 가는 정도를 살짝 미분해 보는 거예요. 미분. 그러면 뱉어내는 수를 그냥 빠른 정도,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 속도라고 볼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에는 부호가 포함이 됩니다. 자, 부호 포함입니다. 가볼게요. 자, 어떤 위치 함수야? 시간에 따른 위치가 내가 마음대로 랜덤으로 만들게. t의 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간다? 뭐하지? 파이. 싫어. 7. 뭐하죠? 영어 2. 8? 아, 몰라. 괜찮아. 자, 그냥 위치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위치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냐면 그 위치에 규칙이 있으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이 위치를 시간을 변수로 했을 때 이걸 미분한 식을 사람들은 속도가 된다라는 걸 속도의 앞글자가 벨로시티거든요. 자, 영어에 배우신 그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벨로시티. 스피드 아니에요? 스피드, 벨로시티. CT. 자, 앞글자 V를 좀 많이 씁니다. 속도의 앞글자 V. 따라서 위치를 미분하는 순간 속도라는 개념으로 보겠다. 순간 속도 VT.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습니까? 따라오니? 자, 그러면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간이 2일 때에서의 속도를 구하라는 건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 그냥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도를 몰랐다는 건 뭐 하는데? 속도를 알려주는 좋은 녀석이 있어요. 오늘부터의 속도를 알려주는 좋은 녀석. 미분이에요.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 되죠. 내가 쌤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야. 쌤은 괄호 자체로 생략해요. 괄호 자체로 생략할 거야. 그냥 y처럼 볼 거야. 해보자. 양변을 미분해보자. 그럼 x 프라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분한다는 느낌을 프라임을 붙여요. 3t제곱. 미분하면 돼.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6t 플러스 8. 그리고 뭐 하면 돼? 시간을 대입하면 돼. 오. 그 시간마다 속도를 뱉어내는 거예요. 속도. 상당히 범수가 재밌는 이야기죠. 그럼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해보자. 그럼 x 프라임은 2에서의 어떤 속도라는 건 2를 대입하면 12 빼기 12 플러스 8죠. 그래서 결국은 8 정도로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치는 그 물건은 시간이 2일 때는 잠깐 동안 8만큼 빠르다. 이해됐니? 납득되니? 자연스러운 약속이에요. 왜냐면 이제부터 평균 속력을 구하기 싫으니까 수학자들은 이제 평균적인 거 말고 순간적인 걸 구하고 싶고 순간 속력을 이제부터 위치를 미분된 정도, 위치를 미분한 정도를 속도 함수로 보겠다. 오케이? 괜찮니? 자, 근데 간다.
똑같은 함수인데 이런 게 좀 귀찮거든요. 귀찮은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다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속도를 구한다는 건 미분하시고요.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x'은 3t 빼기 6t 빼기 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시간이 1일 때의 속도가 몇인지 한번 검사해보자. 시간이 1일 때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뒤 1을 넣은 빠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1 되면 몇 나옵니까? 11. 근데 음수가 나오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 자, 속도값이 음수라는 게 뭘 의미할까? 바로 후진하고 있다. 맞아요. 자, 아까 제가 그랬지만 위치 함수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x축 방향으로 막 점점 움직이고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니? 아니에요. 물건이 막 움직이다 보면 가끔씩 후진할 때도 있겠죠. 예. 이해돼요? 왔다 갔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속도가 음수인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갔네. 가던 방향에 반대로서 10만큼 움직이고 있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만큼은. 이해되니? 실제로 보여줄게. 봐봐. 아마도 지금 음수를 뱉어낸다는 사실은 위치 함수를 그러면 이딴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3차 함수는 올라내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 움직임 보여요? 시간에 따른 점의 움직임을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는 봐봐. 처음과 여기까지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90도 이동시키면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오른쪽으로 잘 갔던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 이 시간대부터 적당한 시간대까지는 혹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니? 내려오고 있잖아. 그걸 90도 회전시키면 반대 방향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분계에서 엄청 나오는 게 그냥 자연스럽죠. 그냥 적선의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은 언젠가부터는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즉 가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일직선 운동을 2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이거 2차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차원인 거야. 이해됐어? 혹시 1차원과 2차원이 구별할 줄 아니? 그선 점점 1차원은 직선 움직임, 2차원은 평면 움직임을 2차원으로 불러요. 지금 이거 평면처럼 보여주면 1차원이에요.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축이 두 개 있는데 겹쳐서 그린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되니? 감사합니다. 집에 갑시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XT가 위치를 의미하는 식이라면 그때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이제부터 V라고 쓸 거고 오케이? V는 속도의 앞글자 V야.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처음 배울 때는 프라이텍스 VT라고 볼 거고 오케이? 그리고 뭐하자? 자, 그때 V는 그 물건의 속도라고 부르고요. 근데 가끔씩 수학자들은 속력을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 뭘까요? 다시 속도, 속력 차이가 뭘까요? 속도는 방향을 신경 쓰고 안 쓰고. 방향도 들어있고 빠른 정도, 절대값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속력은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그 빠른 정도 자체만 보는 거라서 속력의 약속은 다음과 같아요. 속도를 구한 것에 절대값. 혹시 이거 이해됩니까? 속도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속력은 절대값 시킨 걸로 약속한다. 이해되니? 네. 약속이야 이거는. 속력은 방향을 무시한 채로 빠른 정도, 절대값만 있자는 거예요. 절대값 V. 오케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다 다음 주제입니다. 얘들아, 가속도는 뭘까요? 이것도 순간 가속도인데. 다시 문제에서 수식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수식어. 순간 가속도. 그럼 순간 가속도는 뭘까요? 미분계에서 잘 적으세요. 속도의 속도. 다시
속도에 또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아 그럼 도도함수? 자, 속도에 빠른 정도에 더 빠른 정도 느낌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학 시간에 물론 배우고 있지만 가속도 뭔지 아시죠? 뭔데요? 빨라지는 속도의 속도. 그냥 속도의 속도예요. 편하게 하면. 따라서 자 가속도라는 건 뭐 엄밀히 말하지 않을게요. 자 가속도를 수학자들은 우리 수학에서는 순간이라고 부르고요. 순간 가속도라는 건 약속이 뭐냐면 일단은 영어로 읽을 때는 혹시 가속도의 영어 아십니까? 엑셀러레이션인가요? 제가 잘 영어를 잘 못해요. 저도 더 못해요. 영어 저 잘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다니면 재밌어. 엑셀러레이션인가? 아 그래서 엑셀? 엑셀 발할 때가 그거 맞아. 엑셀에 아포틱에서 엑셀 밟는다고 할 때가 빠르게 밟는 거잖아요. 자 앞글자 A를 주로 쓰고요. 자 가속도를 주로 A라고 쓰는데 AT. 근데 가속도는 그냥 아까 말했지만 속도에 한 번 더 속도를 구하면 돼요. 속도의 속도. 따라서 다음 맞습니다. 윗단계에서 속도 구한 것을 한 번 더 미분한 식을 사람들은 가속도라고 약속을 합니다. 도도함수. 도도함수 좋네요. 너 얘기됐니? 가속도의 약속은 속도의 빠른 정도라서 그냥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뱉어내는 수를 가속도라고 약속을 하자. 오케이? 네. 뭐 하는 거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이야. 자, 근데 여기서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가속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뭐 같이 안 나오는데 가속력이 있어요. 걘 절대값이겠네. 아, 절대값이면 차이점 알겠어요? 네, 역은 항상 절대값이에요. 역. 힘 이게 한자로 힘력이거든요. 힘력. 역은 힘만 보는 거라서 절대값이 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결론만 해도 첫 번째 뭐야? 위치가 주어져 있다면 미분하는 순간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있다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오케이? 그거는 예측 불가능이니까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근데 너희가 딱 봐도 안 되면 계산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하면은 정말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 그만. 자, 146쪽 볼까요? 그러면 146쪽은 주제가 뭐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기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 그냥 단순 미분이에요. 단순히 미분하면 속도가 구해집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되겠어? 대표님 삼식은 바로 푸시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일단은 맨 밑줄에 뭐가 돼 있어? xt, 그냥 xt인데 t 생략이야. x가 움직인다 세제곱만큼과 제곱으로. 이때 첫 번째 뭐야? 1번 시간이, 자 t가 시간인데 몇 초로 바뀌었죠? 3일 때야. 순간적으로 될 때. 3이 될 때에 그 속도가 가속도가 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기. 그냥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합시다. 미분.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이라고 적고요. 미분하듯이 쓰면 돼. 그리고 걔를 편의상 v라고 쓰면 돼. v. 오케이? 네. 그리고 뭐 하면 돼? 궁금한 수를 대입해요. 그럼 3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속도는 자동으로 나와요. 몇 나오죠? 9, 3에 27 빼기 18. 9만큼 빠르다. 오케이? 가속도는요. 방금 구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한 번 더 미분. 오케이? 그럼 미분 써볼까?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하면 돼요. 즉 A라는 가속도는 미분하면 6t-6. 그 다음 또 뭐 하면 돼? 시간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 3을 넣어요. 3의 18 빼기 6이니까 12만큼 속도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 얘들아,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 같은 말이 뭘까? 다시? 얘들아,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운동 방향 바꿀 때. 부호를 바꿔요. 얘들아, 어떤 위치 함수가 있어? 뽀로로로 있어요. 자, 운동 방향 바꿀 때는 혹시 볼 수 있겠어? 뒤로 간다. 이런 데가 운동 바꾼 거지. 이거 이해? 어,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감소를 또 내려. 위로 갔다가 언젠가 아래로 가니까 전진하다가 후진한 거야. 그럼 전진하다가 후진한 거니까 그때가 운동방향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결국 뭐겠어? 미분계수가 0이다. 자, 결국은 미분계수가 0일 때를 구하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순간적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살짝 방향 바꾸다 흐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랑 같은 말. 속력이 속도가 0일 때는 거예요. 속도가 0일 때가 운동 방향 바꿀 때를 암시하는 겁니다. 물론 부호 변화가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데 네, 할게요. 네. 얘들아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아까 얘기 있었잖아. 이게 뭐 하는데? 인수. 미분했더니 0의 변수 구하면 돼요. 근데 미분해 봤더니 t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대입하면 되는데 쌤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0초일 때랑 2초일 때? 하지만 수학에서는 시간에 음수거나 0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체의 움직임은 무조건 양수만 인정해요. 시간. 혹시 마이너스 시간이 뭐죠? 사실 전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리는 미래만 보는 걸 좋아합니다. 미래만. 과거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음수인 건 인정하지 않고요. 0초인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봅니다. 오케이? 물론 0초일 때는 초기 값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운동 방향 바꿨다라고는 보지 않을 거예요. 이해됐어? 네. 좋습니다. 한번 아래부터 풀어볼까요? 자, 292번에 확인 체크한 문제 있습니다. 아. 수직선 위를 적당히 움직이는 x가 있다고 치자. x라는 좌표가 있어. 속도가 71 때 가속력을 구하래. 가속도. 속도가 언급돼 있다는 건 속도를 구하는 법이 있어. 배 2요? 너무 큰데. 이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확실히. 속도가 71을 뱉어낼 때를 식으로 세봐야 돼요. 순간 속도가 72가 될 때. 그렇잖아. 5다. 됐다. 오케이. 같이 해봅시다. 정답은 42가 나와야 됩니다. 40이 나왔나요? 네. 도율아 40이 나왔니? 네. 알겠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미분시켜야 속도가 나와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6t제곱 빼기 18t 플러스 10입니다. 그쵸? 근데 미분한 결과에 속도가 순간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같아져야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그에 들어가는 시간값은 몇이에요? 시간값 t. 넘기면 그치? 이하면 되니까 6t제곱 빼기 18t 빼기 60은 제로가 나와. 6의 배수니까 나누면 아 그러네. 6의 배수니까 나누면 t제곱 빼기 3t 빼기 10이 나와요.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t의 후보를 구하면 t의 후보야. 5랑인데 5에 마이너스 주면 돼. 그러면 t의 가능성은 양수 5랑 음수 2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음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에서는 음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0도 아니죠. 그래서 5를 뭐 하면 돼? 찾고 가속도를 물어봤으므로 속도에서 가속도가 가는 건 속도식을 미분하면 돼. 그래서 등호를 지운 뒤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오케이? 그럼 얘 미분 어떻게 돼? 12t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다. 그리고 이게 가속도인데 시간을 아까 얻었던 5를 집어넣어 주시면 42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미분이 알려주니까. 와 대박. 이제 거북이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아킬레스의 그 거기 말하는 거.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 아 지나가는군요. 식을 알아야 될 거예요. 식 어떻게 보고? 식이요? 아 그 그러네. 어떻게 알지 이걸?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려야죠. 통계적으로 그려야 돼요. 통계적으로 이만큼 움직이니까 되겠잖아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얘들아, 위로 던진 물체야. 얘들아, 위로 던진 물체야. 너희가 지금 땅바닥에 서 있어. 오케이? 뭐 하는 거야? 던져요. 어떤 공을
위로 던지면 중력의 힘을 받아서 언젠가 내려와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이거 자연학과 운동. 자연학과 운동 좋아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식을 줍니다. 그때 이 높이 어떤 x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규칙성을 찾으니까 이게 된다고 치자.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 오케이? 첫 번째, 돌을 던진 뒤, 자, 돌을 던졌어.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아니, 문제에서 돌을 던진 뒤 3초 후에 순간 속도와 순간 각도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니? 높이도? 2분 그냥 높이 함수 미분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미분하면 어떻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x 프라임은 20, 말이 안 되죠. t제곱이에요. 그리고 오케이? 네. 한 번 더 미분까지 하자. 어차피 가속도까지 물었어요. 한 번 더 미분 따라서 x 더블 프라임은 더블 프라임 쓰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작은 더블 쓰면 된다. 그러면 x 그러면 두 미분해서 이제 속도 보내죠. 자, 3초 1트 속도니까 3을 넣어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0. 가속도는요? 시간이 사라졌어. 그냥 상수인 거예요. 상수. 두 번째,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배에 걸리는 시간. 그럼 얘들아,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건 같은 말이 뭘까? 최대 그러니까 최대 높이 올라갔다의 그 순간이 뭐야? 순간. 그러니까. 그럼 뭐겠어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해석을 해야 돼. 최고 높이 됐다는 거에 같은 말이 뭘까? 순간 미분이 0이 되겠죠. 오. 자, 터닝 포인트. 그냥 물건의 어떤 위치가 바뀌기 그때 특이점은 주로 미분이 0일 때랑 같은 말이 되겠죠. 왜냐면 속도가 0이어야 자각도가 멈추고 저런 거 멈춰 딱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 미분이 0일 때를 풀면 된다. 세 번째, 돌의 최고 높이는요. 그럼 전 단계에서 미분 0일 때를 시간값 구했으면은 그 시간을 위치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건 위치를 물어보자. 높이는 위치니까. 여러분들의 체력은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아 진짜. 아니, 당분간 여러분들 그냥 2시간만 수업하고 1시간 시험 볼까요? 그게 나으세요? 근데 어차피 개념 시험은 듣는 모를 텐데. 아니 이게 개념 듣는 게 제일 중요한데 쌤의 개념 설명을 안 듣고 그냥 헐렁헐렁 듣고 있어요. 체육은 풀리겠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가보세요. 이거 보세요. 안 풀려요. 어려운 거를 처음 1, 2시간에 하고 제일 쉬운 걸 3시간에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확인 체크를 맨 마지막에 1시간만. 아니 봐봐. 이점 지금 갑자기 벽에다가 옆에 꽂고 있으니까 한 얼마나 답답했어 쌤 입장에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최고점에 도달한다의 같은 말이 뭐라고? 0. 2분 했더니 0인 수건데. 세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건 방금 구한 시간값이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0이 어떤 시간값이 있을 거냐. 걔를 위치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x값에다가. 네 번째는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얘들아, 지면에 딱 돌이 닿았을 때 마치 운석이 떨어진 거야. 펑! 여기 충격파가 발생하겠지? 네. 와. 얘들아, 이 돌이 땅바닥에 닿았다는 건 중요한 게 있어. 미분한 게 0인 건 아니야. 다시. 땅바닥에 닿을 때를 카메라 찍으면 미분이 0인 건 아니지. 왜? 땅바닥에 뒀다고 치면은 계속 내려가려고 했을 테니까. 자, 그 생각해야 돼요. 자, 땅바닥에 닿을 때, 집에 갈 때는 속도는 0인 게 아니에요. 계속 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계속 내려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면에 닿을 때라는 건 어떤 기준이 될까요? 위치가 0. 바로 위치가 0일 때예요. 바로 높이가 0일 때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면에 닿을 때는 속도랑 관련이 없어요. 지면에 닿는 순간. 그 말이 뭐다? 위치가 0을 뱉어내는 어떤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될 겁니다. 속도는 음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수가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294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그 다음하고 갈 거니까 힘내보세요. 와, 이거 간다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입니다. 안 돼. 그냥이랑 2개만 하는데 거의 는 안 돼. 한쪽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4분 남았는데요. 물로켓. 빨리 봅시다. 자, 물로켓의 시간에 따른 높이가 규칙이 있다고 치자. 20 빼기 5 제곱. 근데
지면에 닿을 때의 속도 값을 이거 방금 위치가 0. 위치가 0이면 지면에 닿았다는 건 아, 순간 속도가 0인 건 아니에요. 0일 필요는 없고 위치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위치 값이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깜빡이 그때 나왔어. 속도 0인데요. 아니 그걸 다시 속도 기록하면 안 되죠. 아 아니 가운데 미분에 제가 미분에서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잠깐. 자, 순서를 잘 생각해. 일단 각각의 정보들을 조합할 거야. 지면에 닿았다. 위치가 0을 뱉을 때의 시간값을 구해야 돼. 아니 잠깐만. 너무 그 어렵다. 순간 시간을 구하고 미분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구하라는 게 속도로 났으니까. x 프라임이 속도고 x가 위치니까. 네, 그럼 계속 우리가 잘 이거 x는 뭐였지? 프라임 어, 뭐였지? 정답 0. 왜 0이 말도 안 되죠? 아니 넣었더니 이거던데. 아니, 지면에 닿는 순간 펑 소리가 날 텐데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네. 뭐지? 과학을 내가 다시 나오네요. 나 2초 후 조금 정답은 40이야. 허허. 아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라고? 일리 있다야. 그럼 속도는 음수일 수 있습니다. 속력이 양수인 거지. 속도는 두 다 신경 써주시면 돼요.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0m/s. 전혀 모르겠어. 왜죠? 자, 그림 옆에 그려보세요. 칠 자, 잘못. 그려보자. 로켓 쪽에 이렇게 로켓의 규칙 이거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지면에 닿을 때라는 건 바로 그 땅바닥에 닿을 때니까 위치 또는 높이가 일단 되니까 높이를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그때 나오는 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네. t가 몇 나와요? 0 아니면 4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크기 수도 적은 건데 0은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0은 의미 없을까요? 초기 값이 처음일 때인데 처음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후. 그러네. t가 4구나. 4초일 때가 궁금한 건데 그때 땅바닥에 닿았다고 치면 속도를 구하라. 그럼 시간이 차일 때의 속도라는 건 위치를 보면 안 돼요. 가상의 숫자, 위치에 미분하는 거. 위치를 보는 것도 볼게요. 그럼 20 빼기 10t니까 거기다가 t를 4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0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렵니? 속도 재밌는데? 멋있죠? 예. 자, 마지막 이건 34번 하고 이거 할 겁니다. 34번은 그래프 중경이야. 식이 없어요. 다시 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프의 상태를 보면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참거짓을 따지면 돼요. 자, 참거짓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의 상태가 어떻게 있어? 자, 움직이는 물체에 자 중요한 거 있어. 이거 위치 함수 그래프야, 속도 함수 그래프야? 자, 이거 잘 따져야 돼요. 첫 출제자가 준 그래프는 여기는 시간이 맞죠. 근데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다 틀려요. 여기 뭐예요? 여기 축을 의미하는 거. VT예요. 맞아. 속도 그래프예요. 이거 속도 그래프. 그럼 속도가 이렇게 막 지나간다고 칩시다. 3, 0, 5. 오케이? 따라오니? 속도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 시간이 3일 때 P는 운동방향 바꿀 거야. 맞아요. 운방을 바꾼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저기 그러니까 값인데. 너무 좋은 설명인데도 쌤은 살짝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저번에 뭐 배웠었지? 기억나니? 그때가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뭐가 있었냐면 그때 저번 시간에 프라임 그래프가 그려있을 때 자 우리 그때 뭐 했었냐면 프라임 그래프 있으면 뭐가 그려있었어? 미분된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아니에요. 그때 뭐 했었는지 기억나니? 나눠서. X축에 닿을 때마다 세로선 그리라 했어요. 세로선. 그리고 위에 떠 있으면 양수, 음수, 부호 신경 쓰면서 증가함수를 그리면 원래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나온다라고 했었어. 네. 원래 그래프 개형이 대충 해봅시다. 이거 딱 봐도 뭐 해야 될까요? 속도니까 위치가 미분된 결과예요. 자, 위치를 보면 속도인 거였거든. 그럼 도함수가 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미분된 어떤 가상의 숫자.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와. 간다. 세로선 그리자. 네.
x축에 더할 때마다야. 여기서 다 써. 이거 너무 쉽다. 그러면 속도한테 부호를 주자. 속도 함수가 위에 또 있어. 플러스라고 적어도 될까요? 네. 네, 위에 플러스. 여기는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거 뭐 하면 돼? 각각의 구간마다 대충 증가하는 직선을 그려요.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경향이 원래 위치일 거예요. 올라갈 때가 프라임 양수를 뱉어내니까. 네. 오케이, 여기는요? 마이너스 여기는 음수를 뱉어내잖아. 미분이 음수라는 건 내려갈 준비하시면 돼요. 오케이? 미분이 양수라는 건 올라. 원래 함수 입장에선 증가하는 경향이에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거를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뭐 그거는 너희 마음대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얘가 지금은 위치 함수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3일 때 t는 위치가 운동 방향이 잘 바뀔 것이다. 3이라는 건 여기 자리 아닙니까? 3초? 그럼 3일 때는 이 함수가 위로 갔다가 내려오니까 운동 방향 바꾼 거 말 되죠? 네.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냥 위치를 만들면 되니까요. 이해됐어? 네. 이해는요? 맞아요. 시간이 일 때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나? 그럼 시간이 1분 넘는데 위치 함수에서 보면은 시간이 이게 어디야? 시간이 2분 여기야 2초. 네. 그럼 2초의 근방에서는 증가 근처에서는 위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양의 방향 보이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헷갈리지 않다는 게 쌤의 의견이에요. 디귿은요? t가 올 때 가속력은 0이다. 근데 가속도는 위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알지? 가속도 값은 0이다. 자, 가속도는 뭐였죠? 가속도의 약속이 뭐였죠? 미미분 속도의 한 번 더 미분이야. 자, 속도의 한 번 더 미분이야. 그럼 이거는 속도 함수로 가면은 시간이 오라는 축을 찾아. 근데 5에서는 속도한테 접선을 그어보면 속도 함수 5짜리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때 뭐가 됩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건 가속만이. 네. 이 말이 이해됐어요? 네. 이해된 거 맞아?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집에서 썰의 설명을 들어보고 자기만의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번 더 목요일까지 좀 더 읽고 해보시고요. 얘들아 필수 문제 3초 뺄게요. 왜요? 이게 어디서 본 건데 너희한테 어려워요. 처음에 더 어렵다고요? 근데 얘들아 필수 문제 35번은 빼고 36, 37은 재밌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만 하고 넘어갈게. 안돼 얘들아 150쪽에 36번. 이거 아까 잠깐 쌤이 소개했던 거거든요. 기억나 아까? 그거 어떤 물건을 미분하면 순간적인 무언가가 나와요. 다시 어떤 물건을 미분하면 순간적인 어떤 것이 나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뭐였지?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 건널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분에다가 해석을 때리면 넓이를 미분하면 둘레와 관련이 있고요.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거 사실상 이런 설이 나와요. 아니 건널비도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좀 알려 부피를 미분하면 비슷하다야. 부피의 전단계 넓이랑 관련이 있고요. 넓이를 미분하면요 넓이의 전단계 둘 길이 또는 둘레 둘레랑 랑 관련이 있다는 게 거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한 번 읽어보면 아니라 풀어보세요. 그래서 35 유형 빼고는 전부 다 한번 목요일까지 풀어보시고 숙제가 좀 많죠? 너무 우리 손만이 뭐 했죠 오늘? 처음 최대초 속각 구하기. 두 번째 그 방정식 부등식 0이 되는 수식기. 0이 되는 오케이. 수식기는 수식과의 교점이고 그래프를 내야 됩니다. 마지막은 속도